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요즘 여전히 또 미중 관세 전쟁, 미중 무역 분쟁,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고 변동성도 좀 심한 장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 모시고 궁금한 점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의 최병원 매니저입니다. 다시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미국 얘기를 말씀드리고 갔는데 네.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요즘 미국장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너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투자 이야기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보신 듯 하면서도 또 생경하신 그런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투자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중국 투자에 접근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ETF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중국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조금 알아가시고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미국, 중국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니 해도 지금 중국을 주 타겟으로 삼는다는 건 명백한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아마 구독자분들 지금 중국에 투자하라고 이거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위험한 거 아닌가? 분명히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최근 이제 YTD로 봤을 때 항생테크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하락을 한 상황인데 중국 주식들은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항생테크 주가를 보시면서 이제 항생테크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중국 투자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중국 투자에 주목해 볼 만한 이유는요. 중국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 규모에 비해서 중국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평가다. 네, 이게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중국 GDP는 전 세계에서 약 15%를 차지하는데 시가총액은 전 세계에서 8%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면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가 않았고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수 경기가 조금 아직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제 기술력 덕분에 이런 견조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딥시크나 샤오미,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AI나 전기차 같은 최신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이제 미국 장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글로벌 시가총액 상승이 무려 90%를 미국이 다 가져왔습니다. 90%요? 네, 그 9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시총을 다 합쳐도 미국의 흔히 M7이라고 하죠.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GDP를 기준으로 보면은 2024년 기준 미국 GDP는 약 27조 달러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18조 달러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덩치인 GDP는 2배 차이가 안 되는데 주식 가격인 시가총액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의 재평가 여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봐도 미국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중국은 이제 디메릿이라고 할까요? 약간 평가 절하, 디스카운트 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갭이 좀 좁아질 여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근데 물론 저평가라고는 해주셨는데 사실 저평가하면 또 저평가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도 같고 저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이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중국 시장이 유망하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산을 중국에 투자하셔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코어 자산을 이제 미국 ETF로 담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도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담는 투자 전략보다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셔서 미국 주식 외에도 다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희 이제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어서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면서 경제 2순위 국가인 중국을 투자처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산 차원에서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이제 미국 몰빵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해요. 정말 사람 일을 모르는 거고 제 자산 열심히 번 돈을 한 곳에 몰빵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구도가 약간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중국이 많이 압박받고 고립되어 가는 결과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미국의 중국 압박은 중국의 이제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중국이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이어진 미국의 이제 중국 압박은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불러왔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AI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은 자체 기술력을 조금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 갈등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가 미래 핵심 산업에서 발전된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미중 갈등보다는 중국의 기술 성장과 기술의 자립 관점에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트럼프 1기 때부터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었지만 때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다? 그렇죠. 중국이 네. 체급이 점점 커지고 있죠. 네네네. 저희가 미국과 중국을 투자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가는 미국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술은 최첨단 그리고 뭐 신기술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 기술 같은 경우에는 뒤처지는 게 아니라 중국 기술은 실속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흔히 가성비 AI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은 미국이 앞서가더라도 실속 있는 기술들은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둘 다 놓치지 마시고 둘 다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가져가시면서 균형 있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봐도 미국은 시장을 좀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렇게 큰 화두를 던지면 네네. 중국은 쫙 따라와서 거기다 돈 되는 거만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투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가장 궁금하고 좀 막막하거든요. 이제 중국에 투자하기 앞서서 중국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네. 이제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증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연간 크게 4번 정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3월에 양회가 있었고 그리고 9월에 정치국회의 그리고 11월에 전인대라고 불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리고 12월에 경제공작회의까지 연간 크게 4번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발표 때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강도나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는 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장 최근에 3월 양해를 보시면 이번 양해의 핵심은 바로 내수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을 보시면 과학 관련 R&D 예산이 사상 최대인 3,981억 위안, 하나로 약 80조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게 딥시크 AI로 더욱 촉발이 됐죠.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을 확 키우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수혜는 중국 테크 기업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 양해에서 나온 정책들을 봤을 때 중국 정부가 미래 첨단 기술을 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중국 테크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테크를 콕 집어서 밀어주기로 예산도 책정을 사상 최대로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제 실적을 주도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투자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봐도 투자하는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미국은 기업에 좀 집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좀 정부의 방향성 이런 걸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크 쪽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해주셨는데 조금 이제 정부가 밀어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본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네. 중국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힌트를 다 줬는데요. 줬어요? 네. 네. 이제 지난 2월에 네네. 시진핑 주석이 민영기업 심포지엄을 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심포지엄을 열어서 중국의 주요 테크 분야 CEO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이번이 2018년 이후에 7년 만에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도 참석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텐센트나 샤오미 그리고 CATL 같은 중국의 유명 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간 공식 석상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다 불러 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의 미래는 민영기업과 기술 혁신에 달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그동안 조금 위축돼 있던 중국 민영 테크 업계와 중국 정부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AI나 반도체, 로봇같이 중국이 밀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민영 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표도 준비해 주신 거 띄워놨는데 이런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놓고 노골적으로 좀 밀어주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답지를 알려줬다. 정답지를 알려줬다. 네. 그래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네. 싶네요.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인 게 뭐 딥시크 이런 것도 물론 상장이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개별 기업들이 좀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미국도 영어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중국은 중국어라서 그렇죠. 더 정보의 접근성도 네. 좀 제한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또 ETF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소개해 줄 만한 괜찮은 ETF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중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실 수 있도록 네. 이제 5월 13일에 ETF를 하나 신규 상장합니다. 이름은 종목명이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테크 분야 기업 상위 10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네네. 수정 시가총액 순으로 가중을 해서 10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중국 투자에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중국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쭉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 ETF 하나면 중국 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개만 있는 걸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10개를 뽑아서 10개에 집중 투자하는 ETF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으로는 이렇게 구성이 네, 됐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요거 조금 더 이제 개별 기업들 특징들 공부 차원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가 투자하는 개별 중국 테크 기업들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기업도 있으실 것 같고 이름은 많이 들어갔지만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지 헷갈리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장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샤오미부터 보시면요. 네네. 한국에서도 샤오미 가전제품 쓰시는 분들 그쵸. 많은데요. 샤오미는 중국판 애플과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샤오미는 2024년 작년 3분기 기준 8.6억 대의 연결 IoT 디바이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대하고 수많은 디바이스가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가 돼서 AI 기술에서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8.6억 대나 돼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AI 글라스 같은 AI를 탑재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샤오미는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으로는 비아디가 있지만 샤오미도 전기차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에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네. 일단 본업인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네. 이제 전기차까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로 묶을 OS를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AI 기술을 휴대폰과 전기차를 통해서 실현을 한다면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야, 저는 이제 샤오미는 가전 쪽만 생각했는데 약간 전기차까지 진출하면 진짜 전기로 돌아가는 건 다 네, 하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하나의 생태계를 그러니까요.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또 네.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비아디인데요. 이제 네네네. 비아디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입니다. 비아디가 이제 한국에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장이 막 보이던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비아디가 중국 전기차 점유율 약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저가형 모델인 1000만 원대 모델에도 자율주행을 무료로 탑재해서 자율주행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가전 같은 것도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가 나뉘잖아요. 네. 좀 고급스러운 건 비싼 건 비싼 브랜드 쓰시고 약간 또 저가 쪽에 침투가 되게 무섭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전기차 판매량으로만 보면은 비아디가 세계 1위거든요. 이게 저희가 테슬라가 세계 1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테슬라보다 많이 팔리는 게 비아디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중국 숫자가 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중국과 이제 신흥국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량에 있어서는 이제 순수 전기차만 보면 이제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제 EV 시장을 봤을 때는 비아디가 조금 앞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비아디 한번 봤고요. 또 있을까요? 네. 다음은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복합 IT 기업인데요. 게임 유통도 하고요.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페이커 선수가 하는 이제 롤이라는 게임의 이제 라이엇 게임즈의 모회사가 텐센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은 네. 소셜 미디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인들이 카카오톡처럼 많이 쓰는 어플이 이제 위챗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려 1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텐센트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미국으로 치면 메타 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메타가 구 페이스북이고 네. 수십억 명이 쓰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광고 수입이 중요한데요. 이제 광고 집행에 AI 모델을 활용해서 광고 효율을 높여서 비용을 조금 절감을 할 수도 있고요.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AI 클라우드 시장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텐센트도 있고 또 있을까요? 예, 이제 다음은 알리바바입니다. 네. 이제 알리바바는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매칭되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체 LLM 모델인 Q1 2.5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향후 3년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에 3,800억 위안, 이게 하나로 약 75조 원 규모인데요. 이게 중국 민영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 AI 투자입니다. 그만큼 알리바바도 기술적인 혁신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이름은 또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메이투안은 중국판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 거기 이제 호텔이나 뭐 병원 같은 예약 플랫폼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미공개 AI LLM 모델인 롱캣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다 보니까 최적화된 배송 경로를 이제 계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드론이나 무인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한다던가 하는 서비스 향상이 기술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억 명이 넘어가는 플랫폼이니까요. 향후에도 견조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야, 배민도 클래스가 다른데요. 7억 명 쓰는 진짜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CATL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테슬라나 BMW, 현대차, 리오토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중동이나 호주 같은 신흥 시장에서 이제 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AI 데이터 수요가 이제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인 ESS에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각 분야 1위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 싶었던 기업이 나왔는데요. 네. SMIC라는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유일한 선단 공정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만의 TSMC나 저희 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포지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AI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반도체로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중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딥시크 AI 등장 이후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내재화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SMIC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MIC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에 현지 중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홀로서기에 이제 나서면서 AI 반도체 물량을 중국 내부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제 반도체 자립 그리고 딥시크 출현으로 인해서 중국 반도체 대장주에 큰 관심이
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SMIC를 말씀드렸는데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캠브리콘은 중국의 대표 AI 반도체 설계 기업입니다. 설계 기업. 네, 앞서서 이제 SMIC가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캠브리콘은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의 엔비디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SMIC 사례처럼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중국 내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브리콘은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공공 AI 수요처에도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은 스스로 자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려고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 수혜주가 캠브리콘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SMIC 네, 맞습니다.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소개해주신 ETF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GTE라는 기업이랑 레노버도 있는데요. 네. 이제 GTE는 중국의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이고요. 그리고 레노버는 중국의 PC 제조사입니다.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이제 네. 두 기업은 띄워드리는 화면 잠시 멈추셔서 네. 장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테크 기업들을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타이거 차이나 테크탑 10 ETF 하나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할 때는 특히나 중국 정부가 어디 밀어주는지 좀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그럼 정부가 밀어준 게 뭐가 있나 개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러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주신 타이거 차이나테크 탑 10 딱 종목 보시면은 역으로 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미래셋에서 이렇게 타이거 브랜드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종목을 픽해 주신 거니까 참고도 하실 수 있고, 머리 아프다 나는 한 방에 그냥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이 ETF를 투자하시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히 오늘 소개해 주신 이 ETF가 어떤 분들께 좋을지도 궁금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중국이나 중국 관련 기술 ETF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자금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요즘 많이 빠지면서 조금 피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 시장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른 자산을 어떻게 담아볼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서 중국이라는 옵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가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를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뀔 경우,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강도나 그리고 정책 방향성이 조금 바뀔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큰 아젠다 속에서 중국이 첨단 기술들을 밀어주는 것들은 어느 정도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 투자는 가져가셔도 좋겠다, 포트폴리오에 담으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명쾌하게 또 중국 첨단 기술 산업 또 소개도 해주시고 대표 기업들 10개 이렇게 브리핑 해주시니까 너무 속속 귀에 들어오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